자존감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행동,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지 말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꿋꿋이 서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랍니다. 마음속에 진짜 나는 물처럼 스스로 길을 찾아요. 그 길을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항상 자신감이 없고 주눅 들어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귀한 존재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쭈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당해지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주 죄송합니다라고 말함. 정말 미안하면 사과하면 되지만 애초에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굽신굽신거리면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얕보게 됩니다. 공자님은 사람 사이의 예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예의라고 해서 자꾸만 이안해라고 말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공자님 가르침 중에는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미안해라고 자주 말한다면 그게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를 조금 낮추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자님도 한 제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건 진짜 용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도 우리의 실수를 용감하게 인정하고 그걸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사과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해라는 말은 때로는 우리가 자신감이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높이 평가하지 못할 때 나오기도 해요. 공자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안해라고 말할 때마다 그게 진실된 겸손과 자기 인식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스스로를 좀 더 높이 평가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진짜 자존감이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공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미안해라는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존감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짜 용기를 내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걸 시도해 보세요. 공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답니다. 우리 생각이 그림자를 만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현실도 바뀌죠.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자존감도 조금씩 성장해요. 작은 긍정에서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소문을 퍼뜨림. 자신이 약함으로 남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특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이 정말 참되고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죠.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런 행동 뒤에는 보통 자신에 대한 불안이나 자존감이 낮음이 숨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문을 퍼뜨린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더 나아지거나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죠. 부처님은 한 이야기에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마음에도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게 정말 필요하고 긍정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건 스스로를 비판하는 대신 자신의 장단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자신에게 더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아질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태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누군가에 대해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충분히 친절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더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꽃은 각자의 시간에 피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가세요. 바위를 깎는 건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에요. 부드러움이 결국은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거절하기 어려워해 자신을 손해보는 상황에 놓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거절할 것은 거절합니다.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남이 부탁하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 대답을 해서 서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 말은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 요청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그건 그 요청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픽테토스는 한 번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의 요구에 네라고만 대답한다면 사실상 너는 내 의지를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야. 너의 행복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어. 이 얘기는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요청을 거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건 우리 자신의 선택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맞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요.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에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건 그저 작은 단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새가 날 수 있는 건 자신의 무게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해요.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죠.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더 빛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이나 확인을 구함.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자존감이 부족하면 남에게 의견을 자주 구합니다.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칸트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자유롭게 생각하라고 말했죠. 사실 그의 말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신이 뭘 진짜 원하는지, 뭘 믿는지 잊어버리기 쉬워요. 칸트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한 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걸 믿어. 내 이성이 널 올바른 길로 이끌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찾아 헤매는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칸트의 말을 따라 계몽이란 자신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요.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내 생각은 뭐지? 여러분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따르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칸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결국 자신의 삶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조용한 물이 깊은 법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큰 힘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작은 물방울 같아요. 하지만 모여서 바다를 이루죠. 우리도 그렇게 가치 있어요. 5번째로 문제 발생 시 주로 타인을 비난하며 해결책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함.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참조 정도만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 스스로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는 너의 행동에만 집중해라. 내가 정의롭게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아라고 말했죠. 이건 말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해줘요. 예를 들어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그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탓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더 집중했어요. 그는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남 탓을 하고 해결책을 남에게서만 기대하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우리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남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반응에 집중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해요. 이런 태도는 우리가 더 독립적이고 강해지며 자존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거나 해결책을 남에게 기대기보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우리 자신의 행동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구름 뒤에 숨은 태양처럼 우리 안에도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찾아내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려움도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하다는 걸 오늘 함께 살펴봤어요. 자존감이 좀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봤죠. 우리가 자주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 탓하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반영이에요. 공자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에픽테토스, 칸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옛날 사람들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스스로를 믿고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존감을 키우려면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해야 해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남의 의견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밤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존감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행동.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지 말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꿋꿋이 서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랍니다. 마음속에 진짜 나는 물처럼 스스로 길을 찾아요. 그 길을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항상 자신감이 없고 주눅들어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귀한 존재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쭈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당해지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주 죄송합니다라고 말함. 정말 미안하면 사과하면 되지만 애초에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굽신굽신거리면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얕보게 됩니다. 공자님은 사람 사이의 예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예의라고 해서 자꾸만 이안해라고 말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공자님 가르침 중에는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미안해라고 자주 말한다면 그게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를 조금 낮추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자님도 한 제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건 진짜 용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도 우리의 실수를 용감하게 인정하고 그걸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사과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해라는 말은 때로는 우리가 자신감이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높이 평가하지 못할 때 나오기도 해요. 공자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안해라고 말할 때마다 그게 진실된 겸손과 자기 인식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스스로를 좀 더 높이 평가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진짜 자존감이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공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미안해라는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존감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짜 용기를 내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걸 시도해 보세요. 공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답니다. 우리 생각이 그림자를 만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현실도 바뀌죠.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자존감도 조금씩 성장해요. 작은 긍정에서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소문을 퍼뜨림. 자신이 약함으로 남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특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이 정말 참되고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죠.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런 행동 뒤에는 보통 자신에 대한 불안이나 자존감이 낮음이 숨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문을 퍼뜨린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더 나아지거나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죠. 부처님은 한 이야기에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마음에도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게 정말 필요하고 긍정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건 스스로를 비판하는 대신 자신의 장단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자신에게 더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아질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태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누군가에 대해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충분히 친절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더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꽃은 각자의 시간에 피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가세요. 바위를 깎는 건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에요. 부드러움이 결국은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거절하기 어려워해 자신을 손해보는 상황에 놓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거절할 것은 거절합니다.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남이 부탁하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 대답을 해서 서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 말은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 요청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그건 그 요청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픽테토스는 한번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의 요구에 네라고만 대답한다면 사실상 너는 내 의지를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야. 너의 행복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어. 이 얘기는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요청을 거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건 우리 자신의 선택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맞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요.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에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건 그저 작은 단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새가 날 수 있는 건 자신의 무게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해요.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죠.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더 빛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이나 확인을 구함.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자존감이 부족하면 남에게 의견을 자주 구합니다.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칸트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자유롭게 생각하라고 말했죠. 사실 그의 말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신이 뭘 진짜 원하는지, 뭘 믿는지 잊어버리기 쉬워요. 칸트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한 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걸 믿어. 내 이성이 널 올바른 길로 이끌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찾아 헤매는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칸트의 말을 따라 계몽이란 자신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요.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내 생각은 뭐지? 여러분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따르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칸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결국 자신의 삶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조용한 물이 깊은 법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큰 힘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작은 물방울 같아요. 하지만 모여서 바다를 이루죠. 우리도 그렇게 가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문제 발생 시 주로 타인을 비난하며 해결책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함.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참조 정도만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 스스로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는 너의 행동에만 집중해라. 내가 정의롭게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아라고 말했죠. 이건 말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해줘요. 예를 들어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그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탓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더 집중했어요. 그는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남 탓을 하고 해결책을 남에게서만 기대하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우리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남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반응에 집중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해요. 이런 태도는 우리가 더 독립적이고 강해지며 자존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거나 해결책을 남에게 기대기보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우리 자신의 행동에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구름 뒤에 숨은 태양처럼 우리 안에도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찾아내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려움도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하다는 걸 오늘 함께 살펴봤어요. 자존감이 좀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봤죠. 우리가 자주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 탓하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반영이에요. 공자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에픽테토스, 칸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옛날 사람들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스스로를 믿고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존감을 키우려면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해야 해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남의 의견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밤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존감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행동,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그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지 말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꿋꿋이 서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랍니다. 마음속에 진짜 나는 물처럼 스스로 길을 찾아요. 그 길을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항상 자신감이 없고 주눅들어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귀한 존재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쭈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당해지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주 죄송합니다라고 말함. 정말 미안하면 사과하면 되지만 애초에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굽신굽신거리면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얕보게 됩니다. 공자님은 사람 사이의 예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예의라고 해서 자꾸만 이안해라고 말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공자님 가르침 중에는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미안해라고 자주 말한다면 그게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를 조금 낮추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자님도 한 제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건 진짜 용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도 우리의 실수를 용감하게 인정하고 그걸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사과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해라는 말은 때로는 우리가 자신감이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높이 평가하지 못할 때 나오기도 해요. 공자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안해라고 말할 때마다 그게 진실된 겸손과 자기 인식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스스로를 좀 더 높이 평가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진짜 자존감이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공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미안해라는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존감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짜 용기를 내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걸 시도해 보세요.
공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답니다. 우리 생각이 그림자를 만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현실도 바뀌죠.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자존감도 조금씩 성장해요. 작은 긍정에서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소문을 퍼뜨림. 자신이 약함으로 남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특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이 정말 참되고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죠.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런 행동 뒤에는 보통 자신에 대한 불안이나 자존감이 낮음이 숨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문을 퍼뜨린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더 나아지거나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죠. 부처님은 한 이야기에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마음에도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게 정말 필요하고 긍정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건 스스로를 비판하는 대신 자신의 장단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자신에게 더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아질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태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누군가에 대해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충분히 친절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여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더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꽃은 각자의 시간에 피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가세요. 바위를 깎는 건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에요. 부드러움이 결국은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거절하기 어려워해 자신을 손해보는 상황에 놓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거절할 것은 거절합니다.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남이 부탁하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 대답을 해서 서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 말은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 요청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그건 그 요청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픽테토스는 한 번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의 요구에 네라고만 대답한다면 사실상 너는 내 의지를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야. 너의 행복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어. 이 얘기는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요청을 거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건 우리 자신의 선택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맞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요.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에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그저 작은 단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새가 날 수 있는 건 자신의 무게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해요. 별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죠.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더 빛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이나 확인을 구함.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자존감이 부족하면 남에게 의견을 자주 구합니다.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칸트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자유롭게 생각하라고 말했죠. 사실 그의 말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신이 뭘 진짜 원하는지, 뭘 믿는지 잊어버리기 쉬워요. 칸트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한 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걸 믿어. 내 이성이 널 올바른 길로 이끌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안에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찾아 헤매는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칸트의 말을 따라 계몽이란 자신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요.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내 생각은 뭐지? 여러분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따르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칸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결국 자신의 삶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조용한 물이 깊은 법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큰 힘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작은 물방울 같아요. 하지만 모여서 바다를 이루죠. 우리도 그렇게 가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문제 발생 시 주로 타인을 비난하며 해결책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함.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참조 정도만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 스스로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는 너의 행동에만 집중해라. 내가 정의롭게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아라고 말했죠. 이건 말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해줘요. 예를 들어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그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탓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더 집중했어요. 그는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남 탓을 하고 해결책을 남에게서만 기대하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우리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남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반응에 집중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해요. 이런 태도는 우리가 더 독립적이고 강해지며 자존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거나 해결책을 남에게 기대기보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우리 자신의 행동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구름 뒤에 숨은 태양처럼 우리 안에도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찾아내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려움도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하다는 걸 오늘 함께 살펴봤어요. 자존감이 좀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봤죠. 우리가 자주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 탓하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반영이에요. 공자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에픽테토스, 칸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옛날 사람들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스스로를 믿고 자기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존감을 키우려면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해야 해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남의 의견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밤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